근데 경찰을 길들이는 것은 뭐 권력이고 정권이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권이 톡질해서 야당도 뭔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우리 야당에서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여당에서는 자꾸 저희들 보고 횡포라고 하는데 사실상 폭정하는 것은 정권이고 권력입니다. 경찰이 그 수많은 혐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소환을 하거나 한 번이라도 압수수색을 하거나 한 건이라도 송치를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결과가 조금 분명히 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메인 이슈를 맛보는 정치 토크 집중 공략 시간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상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네, 먼저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의 그 의결 사항부터 짚어보고 싶은데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 원, 그 6천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찰 수사의 그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근데 경찰을 길들이는 것은 뭐 권력이고 정권이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권이 톡질해서 야당도 뭔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예산 심의권 이것은 예. 이제 헌법이 국회와 야당에 부여한 권한이자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행사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국민들 느끼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금 특검을 3번 또 김건희 여사 특검 2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은 정권의 칼과 방패가 되기로 작정하고 편파 수사, 불공정 수사, 보복성 수사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야당에서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회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이제 검찰과 경찰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국회에 충분한 소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회 예산 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도 법대로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야당이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당의 정당한 예산 심의권 행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그 있었던 주말 장외 집회 당시에 경찰의 시위 진압을 문제 삼으면서 경찰이 권력의 몽둥이가 됐다. 경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할 것 이렇게 예고한 뒤에 실제 예산 삭감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여전히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그런 비판이 많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에서는 자꾸 저희들 보고 횡포라고 하는데 사실상 폭정하는 것은 정권이고 권력입니다. 예산이 고도의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집회 시위에 경찰이 거칠게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부상하고 책임자 사과도 없고 뭐 재발 방지 표명도 없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예산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또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인재개발원장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시대착오적인 역사인식이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분들한테 무슨 관서 운영비나 업무 추진비를 주면은 이분들이 각각 그런 방향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예. 삭감을 한 것이죠. 분명히 이제 예산에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죠. 의원님께서는 그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삭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경찰 수사의 편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사례를 쭉 써놨는데 너무 읽기엔 너무 숨차고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김혜경 여사에 대한 검찰의 그 기소와 판결만 하더라도 지금 300분이나 되는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국 검찰이 기소한 금액은 10만 4천 원 유형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다 벌금 300만 원 구형하고 결국에는 150만 원이 나왔는데 저는 뭐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경찰이 그 수많은 혐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소환을 하거나 한 번이라도 압수수색을 하거나 한 건이라도 송치를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예. 다른 사건은 너무 많아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분명히 윤석열 경찰의
수사에 편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날 이제 말씀하셨던 앞서 저희가 나눴던 그 집회를 보면 이걸 예. 평화적인 집회로 보기에는 경찰도 105명이 부상을 당한 걸로 아는데요. 의원님께서는 또 부산지방경찰청 그 경찰청장을 지내셨잖아요. 네. 네, 그럼 이 경험에 비추어서 경찰은 당시 어떻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경찰이 이제 부상한 것은 안타깝지만은 저는 이제 조주호 경찰청장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이번 부상은 경찰이 분명히 과잉 대응을 하려다가 촉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평소처럼 경찰이 집회 시위를 유연하게 관리했으면은 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경직되게 법을 집행한 거죠. 네. 차선을 하나 정도 더 줬어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때 집회 참석했는데 예. 집회 주최 측에서 수없이 너무 이렇게 경찰이 제한된 면적에다가 집회 참가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으로 집회 구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경찰이 그것을 차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몸싸움이 벌어지고 실랑이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분명히 간접적인 집회 시위 자유의 제한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우리가 심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말 집회 두 번의 집회에서 두 번의 집회는 경찰이 굉장히 강경했는데 저희 행안위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강하게 이제 어필하고 나서는 좀 나아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네. 한창민 의원이 부상당한 것은 명백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맞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권력의 몽둥이가 된 경찰의 행태를 고칠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 삭감에 들어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야당의 의견을 두고 일선 경찰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특활비 같은 경우에 마약 거래나 아니면 디지털 성범죄를 잡기 위한 그 위장 수사 등에 사용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경찰의 사비로 수사한 거냐? 경찰이 14만 명 규모의 조직인데 지금의 특활비 31억 원도 정말 적은 수준인데 이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건 창경일에 처음 있는 일이라 당혹스럽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창경일에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경찰 특수활동비 빼고 나머지는 다 경찰의 의견과 조율해서 원안대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경일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일에 이런 정부는 최악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경찰의 고충을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자 해지가 필요합니다. 특활비 없어서는 안 되고요. 예. 저는 이제 이걸로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특활비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검증이나 이런 절차가 별도로 좀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열람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조지호 청장이 조금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예결위 과정에서 뭔가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반면에 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 민주당 그 행안위에서 12구 그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146억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경찰 특활비 31억 6천만 원의 전액 삭감에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든다. 네, 이런 말씀을 예, 맞습니다. 146억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액한 건 아니고요. 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 것이 6월 달인가 그런데 그때 5월 31일자로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통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예산안이 편성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없었던 예산을 146억을 이제 우리가 태워준 것이고, 그 중간 심의 과정에서 이거는 정액하고 경찰은 삭감했다. 이거는 이제 맞지 않은 그런 생각이죠. 네. 저희들은 아무튼 어떤 식을 통해서든지 저희들도 한번 경찰을 고생하는 경찰을 위해서 배려할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의원님께서 사실은 경찰청장 출신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경찰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을 때 그 특활비 같은 경우에 전액 삭감은 좀 있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특활비의 그 사용처나 이런 걸 봤을 때 특활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설명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저분들이 우리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이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경찰 출신이신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저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설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뭐 그렇습니까?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무슨 특수한 비밀이나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무슨 마약 거래 위장 자금이나 이런 걸로 쓰이는 것은 정말로 0.1%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야당 의원님들이 그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서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 조지호 경찰청장은 절제된 공권력의 행사였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9일 장외 집회 때 경찰에 제지당하면서 그 갈비뼈가 골절됐다는 그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최근 네. 경찰 지휘부를 고소 고발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예. 네, 의원님께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그 경찰 지휘부급에서 지금이라도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은 분명히 이전 정부보다 확연하게 거칠어지고 과격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가령 물리력 행사는 한 60% 가까이 늘었고 수갑 채용이 있지 않습니까? 수갑이 이게 굉장히 총기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너무 폭증을 했습니다. 예. 예. 그 한창민 의원이나 야당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는 꿈쩍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 주 목요일 11월 21일 예산 심의 이제 하는 전체회에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헌법상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조지호 청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저희들은 이걸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경찰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잖아요. 합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예. 집단인데 그 물리력이라는 것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조지호 경찰은 너무 이제 거칠고 과격하고 과잉의 측면이 있다. 저는 경찰 수뇌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집회 당일에 진압복을 입은 그 기동대원을 다수 배치한 배경에 대해서 묻자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 폭력 집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을 만한 첩보가 있었다. 사전 정보에 의해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상호 상승이고 악순환이거든요. 저쪽에서는 집회 시위를 이제 과격화되고 폭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완전 진압복을 착용했다고 하는데 예. 저희 쪽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다른 집회 보수적 집회에서는 평상복을 착용하더니 왜 우리 쪽 집회에는 저렇게 완전 진압복을 입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를 겁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믿을 만한 첩보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예. 첩보라는 것이 예. 뭐 제가 또 정보국장을 했지만은 첩보라는 것은 항상 단편적이고 순간적인 첩보이기 때문에 경찰 수뇌부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최대한 집회 시위 군중은 다중이 모이면 흥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자극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경찰이 분명히 완전 진압복을 착용하고 위력을 과시하고 집회 시위자들에 대한 충분한 자유도 보장하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네. 분명히 집회 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 선고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요구로 허위 증언을 했다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검사는 3년을 구형했잖아요. 이게 예상이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예, 글쎄요. 이게 뭐 판결의 재판의 결과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러게 그래서 뭐 말입니다.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예. 뭐 몇 시간 있으면 이제 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오후 기다려봐야 2시죠. 된다. 네. 예. 저는 제가 아는 법률적 기준이나 또는 이제 여러 국민들이 상식에 비해서 저번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15일 판결은 선거법이요. 선거법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가 조금 분명히 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인 재판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한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일단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헌법의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이제 지금도 이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 부쩍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양형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사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한번 저는 판사님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정당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유죄 선고 이후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 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사법살인 시도라고 하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3심에 이르기까지 다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결국 국민과 역사가 선택할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한다고 봅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이 불리하게 나왔지만 이겨내고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 검찰의 정치 기소나 그에 따른 사법부의 재판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와 민주주의 크고 도다한 흐름 속에서 작은 풍랑에 불과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 숱한 역경을 이겨내 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을 믿고 국민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믿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또 하나가 더 발생을 했잖아요. 네, 앞으로 또 고발을 또 하나를 더 한다고 하던데 계속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더 똘똘 뭉칠 거다. 네, 변함이 없을 거다. 또 이런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네. 의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예,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뭉칠 것이고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거대한 장벽을 함께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네, 이번에 장외 집회 때도 또 여러 참석자들이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국민들도 함께 계속 할 것으로 보시는 거죠? 예, 지금 저는 국민들도 저희들 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일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